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급 중국어 1 강의를 담당하게 된 손정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여러분의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위해서 도와주실 중국인 선생님 방진화 老师 함께 계십니다. 자, 方老师您好. 孙老师好，大家好。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초급 중국어 1 수업을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자, 오늘 학습하실 제1강은 중국어 자모, 그 중에서도 운모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실 내용 우선 목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실 내용은 중국어의 음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국어의 운모, 그리고 중국어의 운모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 운모라고 하는 것과 결합 운모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합 운모를 또 표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중국어의 자모 그리고 운모라는 우리 강의의 제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원래 이 자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를 나타내는 글자를 얘기합니다. 한국어의 자모라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죠. 아야, 어여 이런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의 자모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 자모, A, B, C, D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중국어의 자모, 이건 과연 뭘까요? 한국어의 자모, 기역과 아를 결합하면 가라는 글자가 되고요. 영어의 자모, B와 O와 Y를 결합하면 보이라는 글자가 되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중국어의 자모, 그 중에서도 성모와 운모를 결합하면 글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글자를 읽는 발음이 됩니다. 우리가 글자는 하나의 글자 단위를 글자라고 한다면 소리의 단위는 음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 음절을 이루는 그 단위, 그거를 우리가 중국어의 자모라고 해서 그 음절을 이루는 단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모라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자모도 그렇고 운모도 그렇고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발음의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에는 자모를 모아서 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자모를 모으면 그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음절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국어가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 즉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글자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어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이 글자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한자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간체자라고 부릅니다. 간체자는 한자의 일종의 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한자의 서체들 있죠. 예서라든지 행서라든지 초서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간체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현대 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한자의 글자체가 바로 이 간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만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도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글자를 봤을 때 뜻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읽는지는 발음을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외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이 글자를 쉽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국 한자의 이 중국어 글자의 발음을 이렇게 라틴 자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 한자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한어 병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한어 병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의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하는 발음 표기,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국어의 발음을 배우실 때는, 즉 중국어의 자모를 배우실 때는 우리가 이 한어 병음 표기를 통해서 중국어의 발음을 학습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발음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배울 거고,
영어의 발음을 배운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중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글은 어떻게 음절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모여서 음절을 구성하는지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음절을 우리가 구성하는 성문을 보면 한국어는 한 글자가 자음과 모음과 자음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보통 결합해서 글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는 자음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초성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오게 되는 모음을 우리가 보통 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게 되는 자음을 우리가 종성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의 음절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의 발음의 단위인 중국어 음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중국어 발음을 예를 들어서 한 이런 발음이 있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가지 소리로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소리로 구별을 합니다. 즉 제일 앞에 오는 자음 부분과 그 뒤에 오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을 사용해서 앞에 오는 자음을 성모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오는 부분을 운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자음을 성모라고 하고 모음을 운모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성모는 자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모, 그 뒤에 오는 부분에는 즉 우리나라 말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우리나라 말처럼 모음과 자음이 다 오는 경우도 있고 모음만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우리나라 말보다는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중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제일 앞에 오는 자음 부분을 중국 사람들은 성모, 즉 제일 음절의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자음인 이 부분을 성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음절에서 그 자음, 성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운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배울 운모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 음절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자음 부분을 제외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음과 모음은 네,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모다, 운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 글자를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글자에 이런 한과 국이라는 한국어 발음으로 하자면 한과 국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한, 구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럴 때 한이라는 소리를 잘 보면 앞에 흐라고 하는 이 자음 부분, 성모 부분과 그 뒤에 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운모 부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한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중국 사람들은 구별을 하는 겁니다. 성모와 운모. 그 다음에 구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성모라고 중국 사람들이 성모라고 부르고 우리가 소리로 들었을 때 자음으로 들리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오라고 하는 뒷부분 이 뒷부분은 모음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모와 운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성모 즉 중국어의 자음 그리고 운모 중국어의 모음 또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부분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것. 첫 시간에 이렇게 중국어의 소리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우리말로 치자면 중성과 종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중국어 음절에서는 그 부분을 운모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운모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선 중국어의 운모도 주로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종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음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오는 자음의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어에서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딱 두 가지 소리뿐인데요. 그것이 우리말로 치자면 니은 받침과 그리고 이응 받침에 해당하는
하는 소리, 그 다음에 하는 소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운모는 모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어의 운모는 또 소리가 한 가지부터 세 가지까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중성, 모음 반드시 한 가지만 올 수 있죠. 종성, 자음 반드시 한 가지만 올 수 있습니다. 소리로 봤을 때. 그런데 중국어는 모음이 가운데 부분에 오는 모음이 한 개가 올 수도 있지만 모음이 두 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음과 자음이 결합을 한 형태, 꼭 한국어로 치면 중성과 종성이 다 있는 그런 형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음이 세 개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세 가지가 다 결합을 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음 두 개에다가 마지막에 자음이 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모음 성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중국어의 운모는 주로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모음이다. 자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중국어의 음절을 보면 우리가 성모가 없는 음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자음이 없이는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라든지 어라든지 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음 없이 모음만으로 음절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성모가 없이, 즉 자음이 없이는 음절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운모가 없이는 음절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한국어도 기억만 가지고는 음절이 되지 않죠. 니은만 갖고는 소리가 이루어지질 않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모가 없는 음절이라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은 성모가 없는 음절이지만 운모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모음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어의 운모는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네, 총 몇 개가 되나 하면요. 네, 총 35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운모라고 하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그렇게 분류되는 운모가 15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조의 결합 운모에 또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운모도 이 35개의 운모를 중심으로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방 선생님 모시고 정확한 발음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운모인데요. 우선 기본 운모도 다시 네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용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어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언어학자들이 그 소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고 여러분은 그냥 발음 기호를 보고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너무 많은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일단 단운모가 있고 그리고 복운모라는 것이 있고 성모를 데리고 나오는, 즉 자음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운모는 우리가 또 부성운모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혀가 이렇게 말리는 그런 운모도 있습니다. 그거를 권설운모라고 합니다. 자, 각각을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운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모가 하나인 그런 모음이 하나인 그런 운모들을 우리가 단운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로 구성된 그 대표 모음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제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오, 어, 이, 우, 유. 자, 우리가 영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들었던 모음도 있고 좀 생소한 모음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발음을 우리 방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배울 발음은 바로 A, 알파벳 A로 표시되는 발음인데요. 자, 이 발음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떤 발음이 날까요? 네, 우리 그러면 방 선생님께 한번 정확한 발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바로 그 소리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말에 아버지 할 때 아빠
이럴 때 아보다는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중국어의 아는 혓바닥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서 조금 더 크고 분명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발음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방 교수님의 정확한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이 발음 어렵지 않으니까 네, 다음 발음 보시죠. 네, 이거 알파벳 영어에서도 여러분 배우셨죠? 오를 썼으니까 어떤 발음일까요? 짐작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방 선생님께 한번 방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네, 역시 우리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 오, 네, 그 발음 그대로입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작게 말아서 오 하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죠. 오, 오. 네, 그럼 다음 발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발음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어의 알파벳 E를 쓰는데요. 네, 영어나 불어에서 사용되는 그 발음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애가 아니라 어로 발음해야 된다라는 거. 네, 우리말에 있는 어하고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이로 표시되는 발음이 항상 어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이가 혼자 즉 단독으로 쓰이거나 앞에 자음이 올 때 혹은 뒤에 자음과 결합할 때만 이 이라는 알파벳이 어로 발음이 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또 다르게 발음이 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자, 다른 모음과 함께 올 때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에로 발음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같이 왔을 때는 어이가 아니고 바로 에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 이 아이와 이가 같이 왔을 때도 이어가 아니고 이에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고 좀 이따 배울 모음인데요. 위와 어가 같이 왔을 때도 위어가 아니고 위에로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발음들 세 가지도 우리 방 교수님의 발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A,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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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잘 들어보셨죠? 즉,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단독으로 발음이 될 때, 즉, 이가 혼자 왔을 때는 어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배웠던 A라든지 이에라든지 위에 같은 것은 이따가 복합 모음, 결합 모음 할 때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음은 네, 여러분 익숙하게 아시는 영어에도 많이 쓰이는 바로 그 모음이죠. 네, 발음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네, 이 우리말에도 있죠. 오이 뭐 치즈 할 때 그 이 네, 특징은 뭐냐? 입술이 다른 발음과 달리 입술이 옆으로 평평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말의 이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앞쪽에서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서 앞쪽에서 나는 모음입니다.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이 발음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음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알파벳 I로 표기되는 발음일지라도 이가 아니라 다른 소리로 발음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Z라든지 C라든지 S라든지 이런 자음과 결합을 할 때는 I로 표시했다고 해서 E로 발음을 하면 안 되고요. 으로 발음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쯔, 쯔, 츠, 츠, 스, 스.
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의 특징을 보면 이런 자음들은 Z, C, S는 납작하죠. 네, 이럴 때는 우리말에 이가 아니라 이때 모음 I는 우리말로 치자면 모음만 따로 분리해서 발음을 해보자면 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즉 표기법은 하나인데 발음이 서로 다른 두 가지라서 여러분이 살짝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성모를 배우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음입니다. 자, 이것은 알파벳 U로 표기되는 발음인데요. 자,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우, 네, 바로 우리말의 우에 해당하는 발음인데요.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고 우리말 우 하듯이 하면 되는데 입술을 조금 더 앞으로 더 쭉 빼고 빼서 입술을 동그랗게 약간 힘을 주면서 분명하게 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 우. 네, 이 발음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발음. 네, 이 발음이 우리나라 말에도 없고 그리고 다른 어떤 언어에 있는 언어들과 발음과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알파벳 U자 위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 이 발음입니다. 자, 이 발음은 입술을 아까 우 할 때처럼 동그랗게 유지한 상태에서 입 앞쪽에서 위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 되는 발음인데요. 먼저 발음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발음하실 때 입술 모양 잘 살펴보셨나요? 우리말의 위하고 다른 점은 우리말은 위가 아파 이렇게 말할 때 위 할 때는 끝에 입술 모양이 그냥 펴져 버리죠. 근데 중국어의 라고 발음하실 때는 입술이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술 모양이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펴지면 되지 않고요.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 주의할 점입니다. 자,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래서 발음 요령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발음이 어떤 소리인지 한번 잘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말의 위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주의할 점은 발음이 시작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모양이 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음모 아, 오, 이, 우, 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음이 두 개가 합쳐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모음들끼리 또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운모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복운모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식, 복식 할 때처럼 쌍을 이뤘기 때문에 이거는 복운모라고 하는데요. 단운모 두 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모음부터 차례대로 이어서 발음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운모들이 복운모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우선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E가 만났으니까 아와 E의 발음이 결합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방 선생님 발음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네, 아와 E의 결합이니까 I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두 개의 음절이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이 모음 두 개가 만났지만 하나의 음절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아이 할 때처럼 아, 이 이렇게 분명하게 끊어지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 발음이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 한 상태에서 입을 조금 오므리면서 I
I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되 앞에 아가 조금 더 크고 분명하게 나고 뒤에 이는 입을 오므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I. 네. 다음, 네. 아까 우리가 이는 어고, 그 다음에 이는 이라고 했지만 이 발음이 뒤에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는 어가 아니라 에로 발음이 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발음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발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A, 예, 두 발음 이 끊어지면 안 되고 A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에가 조금 더 크고 분명한 소리고 뒤에 이는 입술이 살짝 다물어지면서 끝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발음. 자, 아와 오가 만났으니까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방선생님 한번 들려주시죠. Ow. 네, 아 하고 오가 결합을 했으니까 아 벌렸던 입을 오 쪽으로 다물어지면서 아우 하고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우 하고 발음을 아와 오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되 아가 조금 더 입이 크고 분명하게 오는 입을 조금 다물면서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w.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발음. 자, 아까 오는 오, 그 다음에 우는 우이니까요. 이거 두 가지가 발음이 결합이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선생님 발음 이번에 특별히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오, 우라기보다는 우에 가깝습니다. 즉, 앞에 오가 우리말의 오보다는 어에 가까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우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발음하기에도 훨씬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오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우, 네, 어우 마찬가지로 어가 발음이 조금 더 입이 더 크고 우는 다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O.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모 4가지 지금 배워봤는데요.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그 A의 발음이 어이가 아니고 A라는 거, 그 다음에 오우의 발음이 오우보다는 어우에 가깝게 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 복음모들을 발음을 하실 때는 발음의 요령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발음을 조금 더 강하게 발음을 하고 뒤를 약하게 붙여서 읽고 두 개의 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끊어지지 않게, 두 개의 음절이 아니라 하나의 음절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두 개의 모음이 있지만 대등한 것이 아니라 앞에 소리가 조금 더 크고 분명하게 나고 뒤에 소리는 조금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 입 모양이 크게 벌어질수록 소리는 더 분명하게 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오는 발음들이 다 입 모양이 크게 벌어지는 발음들이기 때문에 앞소리를 더 크고 분명하게, 그리고 뒷소리는 자연스럽게 입이 다물어지면서 소리가 조금 더 약하게, 그리고 조금 앞소리에 비해서는 조금 짧게 이렇게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음이 됩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음모 중에서도 이번에는 성모를 자음을 달고 오는 뒤에 자음과 결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음모들이 또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앞머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음, 우리말로 치면은 니은 받침과 이응 받침에 해당하는 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과 결합해서 이루어진 기본 음모들을 이번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A에다가 니은 받침 N 발음이 결합된 것도 있고 E에 발음에 언 발음이 결합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 발음에 앙이 결합된 것도 있고 어 발음에 엉이 결합된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발음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발음에 니은 받침이 결합이 됐으니까요. 예, 어떤 발음이 될까요? 네, 선생님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안, 네. 아 한 다음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 할 때 입 모양이 앞에 있는 것은 아 모음 아를 발음했을 때 입 모양이고요. 아를 한 다음에 혀끝을 니은 받침을 우리가 하다 보면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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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하다 보면 혀끝이 이 윗 잇몸의 뒷부분에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모음 아 하신 다음에 혀끝을 윗 잇몸의 뒷부분에 대시면 바로 안 하는 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발음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안, 안, 네, 우리말에도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발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의 이응 받침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앙, 앙, 네, 우리말에도 있죠? 아 밑에 이응 받침이 결합이 되면 앙 하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앙 하고 입을 바로 다물어 버리거나 앙 하고 소리를 바로 끊어버리면 되지 않고 입을 좀 더 벌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아 한 다음에 아까 니은 받침이 됐을 때는 혀 끝이 앞쪽에 와서 닿았다면 앙 할 때는 혀 뒤쪽이 이 목젖 가까운 그 뒷부분에 와서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기류가 입 앞에서는 기류가 막혀 있고 코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비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 한 다음에 목젖 뒤에 있는 혀뿌리 부분을 들어 올려서 막아주면 아 하는 소리가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면서 앙 하는 이런 울림 소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앙과 비슷하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입을 곧바로 다물지 말고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비음을 좀 오래 끌기 위해서는 혀 뒤쪽 부분을 들어 올려서 목구멍 쪽을 이렇게 소리를 막아주시면 코를 통해서 비음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음 한 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앙, 앙, 네. 자, 다음. 이번에는 어의 니은 받침이 됐으니까 발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발음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안, 네. 엔 아니고요. 어가 모음으로서는 혼자 왔기 때문에 이때는 어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 그때 아까 그 니은 받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혀 끝을 윗 잇몸 뒤에다 대면 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소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음이기 때문에 코로 소리가 좀 울리는 소리가 나야 되고요. 우리 니은 받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안, 네, 이 발음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자, 다음 발음은 우리말에 아까 앙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상태에서 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을 바로 다무지 말고 벌린 상태를 좀 더 유지해서 비음이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엉, 엉, 네, 한 상태에 이응 붙었으니까 엉 하시면 되죠. 이때도 엉 하고 다물어 버리면 엉 비음이 나지 않습니다. 엉 하고 입도 벌린 상태를 유지하시고 혀뿌리 쪽도 들어서 목적 가까운 곳을 좀 막아주시면 비음이 훨씬 더 잘 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받침이 있는 자음 받침이 있는 운모들을 배워봤습니다. 이것들을
부성 음모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발음 기호를 보고 발음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음모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혀끝이 이렇게 살짝 들리는 음모가 있습니다. 혀를 만다, 그래서 말 권자를 써서 권설 음모라고도 하는데요.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 R 네, 모음이니까 한 상태에서 혀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게 되죠. 네, 요즘 우리 학생들 오면 장난친다고 이렇게 잘하는데요. 바로 그 발음입니다. 네, 혀끝을 들어 올리면 하는 그 권설 음모가 완성이 됩니다. 자, 선생님 발음 한번 주의 깊게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 R 네. 이 혀를 들어 올리는 발음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셔야 중국어가 정말 중국어답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음이기도 합니다. 다만 혀를 든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줘서 혀끝에 너무 힘을 주시면 소리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혀에 힘을 푼 상태에서 그냥 어한 상태에서 혀를 살짝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많이 하시죠? 요즘 하는 우리나라 말에 할 때처럼 그렇게 살짝만 말아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R R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음모, 단음모, 모음 한 가지로 이루어진 단음모, 그리고 두 가지로 이루어진 복음모, 그리고 자음과 함께 오는 부성음모, 그리고 혀가 말리는 권설음모. 네, 이렇게 기본 음모 모두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결합음모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결합음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웠던 그 기본 음모들 앞에 이, 우, 위가 하나씩 더 붙어서 이루어진 발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결합된 발음도 있고 우와 결합된 발음도 있고 위하고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발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결합하는 발음들, 그냥 결합했기 때문에 두 소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아가 결합을 했으니까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야 야 네. 이와 아가 결합을 했으니까 이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 개의 모음인 것처럼 이아 끊어지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에 야 한꺼번에 야 하셔도 안 됩니다. 두 발음이 분명하게 소리가 나되 그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발음 한번 다시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그 자연스러운 연결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네, 아이하고 차이점, 이하의 차이점 여러분 느끼셨나요? 아이 했을 때는 아가 분명히 발음이 큰 소리였는데 이야 했을 때는 앞소리가 아닌 뒤에 아의 강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할 때는 입이 컸다가 작아지는 거라면 이야는 반대로 입이 작았다가 커지면서 뒤로 갈수록 소리가 분명하게 난다는 거. 그게 아이, 이야의 차이점입니다. 네, 다음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알파벳, 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음하고 같이 올 때는 어가 아니고 에로 발음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어가 아니고 이에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보다는 에 쪽에 강세를 둬서 에가 입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는 조금 더 짧게, 에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강하게 분명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발음. 이번에는 모음이 세 가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음 세 가지 연결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오 네, 이것도 주의하실 점은 소리가 끊어져서 이아오 해도 되지 않고요. 한 번에 야오 해도 되지 않고요. 세 가지가 분명히 소리는 나되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이는 입이 좀 작고요. 가운데 아는 입이 좀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입이 다시 다물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작았다가 벌어졌다가 마무리는 다물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와 아와 오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가 가장 크고 분명하게 들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 오는 아 소리가 가장 크고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오, 야오, 네, 이야오인데 그 중에서 아가 가장 크게 들리죠? 그래서 이야오, 이야오.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발음. 자, 이, 오, 우가 결합을 했는데요. 아까 오우 했을 때 발음이 오우가 아니고 어우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 우도 이, 어, 우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 요, 네, 그래서 이어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어 소리가 가장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고 양 끝에 있는 이와 우는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는 소리 그리고 소리가 마무리되는 소리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나중에 성모 부분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오 우는 쓸 때는 이 세 가지 모음을 다 써주질 않습니다. 가운데 오를 생략을 하고 이와 우 표기만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우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쓰지를 않았다 뿐이지 가운데 소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발음 표기를 보시더라도 발음은 이어우, 이어우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 요, 네, 다음 IAN인데요. 만약에 각각의 소리대로 하자면 이야안 그래서 이안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옌, 옌, 네, 이때 A는 아가 아니고 우리말 에, 네, 입을 크게 벌리는 에에 가까운 소리가 됩니다. 그것은 뒤에 오는 자음 N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변화한다는 거, 소리가 이안하시면 안 되고 소리를 우리말의 에에 가까운 이엔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안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옌, 옌, 네. 자, 다음 발음. 자, 이에 니은 받침이 결합이 됐으니까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인, 인, 네. 네, 영어에도 나오는 in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in,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 인, 네, 특별히 어렵지 않은 발음이죠. 자, 다음에 이에 앙이 결합했으니까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양, 양, 네, 이는 가볍게 앞에 붙고 앙 아까 발음 연습했었죠? 예, 길게 비음이 나올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유지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그 이양 하고 네,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앙이 결합한 형태니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 양, 네. 자, 다음 발음 이에 이응 받침이 결합했으니까 발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잉, 잉, 네, 이에 이응 받침이니까 잉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앞에서 나는 소리고 엉 뒤에서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잉 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의 잉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잉, 잉, 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결합하는 것 중에 이와 옹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될까요? 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용, 용, 네, 이 그다음에 용 입술이 네, 옆으로 펴졌다가 앞으로 오 하고
오므려져야 되는데 이 펴지는 순간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므려지는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순간이 더 길게 나기 때문에 용, 용 하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용, 용, 네. 자, 그러면 이와 결합하는 것들을 쭉 배워보셨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표기할 때 만약에 앞에 자음이 없이 모음 이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냥 I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뭔가 이렇게 글자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자음, 성모가 없이 바로 이로 글자가 발음이 시작될 때는 이 I를 Y로 바꿔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I라는 발음 하나만 있을 때는 Y 하나만 써주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I가 하나만 발음 I라는 발음이 만약에 우리가 그 숫자 1도 중국어로 I거든요. 그때는 I 하나만 써주는 것도 아니고 Y 하나만 써주는 것도 아니고 Y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모는 두 개, Y와 I지만 실제 발음은 I라는 발음 하나라는 거. 네, 그것만 유의하시면 나머지는 I가 음절의 제일 앞에 올 때, 자음 없이 올 때는 I를 Y로 고쳐 써준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이렇게 I 발음을 이렇게 Y로 바꿔서 표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ING라고 쓴 거는 실제 발음은 그러니까 네, 이앙 발음 표기만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YI니까 이거는 그냥 발음만 써준다면 네. 이런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와 결합하는 그런 운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에 아가 결합을 하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와, 와, 네. 우에 아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우아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보다는 아가 입 모양이 더 크게 벌어지는 모음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입을 더 크게 소리를 더 분명하게 길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와, 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발음입니다. 이거는 우에 오가 결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워, 워, 네, 이것도 우오보다는 우어에 가깝습니다. 네, 우오 하면 발음하기가 더 어렵죠. 우오. 네, 이렇게 좁게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보다는 우어, 우리나라 말에 오는 어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워, 워, 네, 잘 들어보셨죠? 다음 발음 우, 아, 이 세 개의 모음이 결합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어떤 발음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 Y, 네, 그래서 아 가운데 있는 소리가 가장 분명하고 양옆에 우와 이는 짧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우아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Y, Y, 네, 어렵지 않죠? 다음 발음. 자, 우와 이 사이에 알파벳 이가 왔을 때 발음은 자 모음 사이에 왔으니까 이때는 발음이 어가 아니고 에가 되겠죠?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웨이, 웨이, 네, 중국어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웨이 그러는데요. 바로 이 발음입니다. 자, 웨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앞에 자음이 왔을 때 이것도 우웨이 다 써주질 않고 가운데 이는 생략하고 유와 아이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 발음을 봤을 때 우이, 우하고 이, 우이만 발음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가운데 있는 에 발음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성모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발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웨이, 웨이,
네, 이 발음은 우, 에, 이 차례대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표기를 할 때 앞에 성모가 오게 되면 우, 에, 이 세 가지를 다 쓰질 않고 가운데 이는 생략을 하고 유와 아이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우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 가운데 있는 에를 분명하게 우에이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에 발음이 오히려 가장 분명하게 나야 된다라는 점, 네, 그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웨이, 웨이, 네, 우어이 아니죠. 우에이라고 한다는 거, 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발음은 우에 안이 결합된 발음입니다. 우에 안이 결합된 발음.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완, 완, 네, 이때는 아까 이에 안이 결합했을 때는 에로 발음이 됐는데 이때는 그냥 아 발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와 우는 다르기 때문에 우 다음에 나오는 안은 우엔 아니고 우안 하고 그냥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우안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완, 완, 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 말의 와처럼 한 번에 이중 모음처럼 와 해버리시면 안 되고 우와 아가 분명하게 소리가 나되 다만 아 소리가 좀 더 강하게 나서 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 완, 네. 자, 다음 발음. 네, 우에 언이 결합했을 때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 원, 네, 이것도 우에 언이 결합했으니까 우원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앞에 성모와 결합이 될 때, 즉 앞에 자음이 올 때는 표기를 u, e, n 다 하지 않고 e는 생략을 하고 u와 n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발음 표기를 보셨을 때 하시면 되지 않고요. 반드시 가운데 어라는 발음을 넣어서 우원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 원, 네, 이때도 우엔이 아니고 우원, 네, 우원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음. 우에 앙이 결합했을 때는 네, 어떤 발음이 될까요? 네, 들어보시죠. 왕, 왕, 네, 우에 앙이 결합했기 때문에 왕 하시면 되는데 앙 발음 기억하시죠? 네, 뒤에 비음이 분명하게 울릴 수 있도록 입을 바로 다물어 버리시면 안 되고 네, 왕 하고 입 모양을 조금 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 왕, 네, 자, 그러면 우에 엉이 결합한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보시죠. 웡, 웡, 네, 이건 역시 우엉 두 개 결합했기 때문에 우엉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한 음절이기 때문에 연결을 자연스럽게 우엉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입 모양 바로 딱 다물어 버리지 말고 입을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해서 우엉이라고 비음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웡, 웡, 네, 이렇게 해서 우와 결합한 음모들을 다 결합 음모들이라고 하는데요. 다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표기상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앞에 자음이 없이, 즉 성모가 없이 바로 모음 유로 시작될 때는 유로 그냥 처음 표기를 시작하지 않고요. 유를 W로 바꿔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 발음 같은 경우에는 WO로, 그죠? 그리고 우아이 같은 경우에도 WAI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만약에 유 혼자만 단독으로 표기될 때는, 단독으로 발음이 될 때는 유만 쓰는 것도 아니고 W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
WU로 표기한다라는 점, 네,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U로 글자는 두 개를 썼지만 발음은 우, 발음 한 가지라는 것, 네, 하나의 모음이라는 것, 네, 그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시작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앞에 다른 자음이 없을 때는 W 표기로 바꿔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합 음모 중에서 아까 우리가 단모음에서 배웠던 유 발음이 있었죠. 유, 네, 이 발음과 결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번 먼저 처음에 유와 에가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발음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에, 위에, 네, 이가 혼자 날 때는 어 발음이 났지만 앞에 다른 모음이 올 때는 에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어가 아니고 위에, 위에로 발음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위보다는 뒤에 에가 입 모양이 더 크게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발음이 더 강세가 오고 더 크게 분명하게 발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위에, 네. 자, 다음 발음. 위에 안, 네, A에는 안이라고 아까 앞에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두 개가 결합하면 어떤 발음이 되나요? 위엔, 위엔, 네. 안이 위와 결합할 때는 아 소리가 앞에 이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에로 변합니다. 그래서 위안이 아니고 위엔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위엔. 우리가 중국 돈을 보통 위안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발음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위안이 아니고 위엔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발음, 에가 분명하게 나는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위엔, 위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위엔, 위엔, 네, 이 발음 아로 발음하지 않도록 에로 발음해야 된다. 가운데 있는 A가 에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위에 니은 받침 언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발음이 될까요? 윈, 윈, 네, 위에 n이 결합을 할 때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위한 상태에서 혀끝을 아까 니은 받침할 때는 혀끝을 윗 잇몸의 뒤에다 갖다 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윤 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한 상태에서 혀끝을 앞에다 갖다 대면 윤 하는 발음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그런 발음 요령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윈, 윈, 네, 그래서 위와 n이 결합할 때는 윤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위와 결합하는 세 가지 음모를 배워봤는데요. 네, 이것도 표기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위와 결합한 음모들도 앞에 만약에 성모 없이 자음이 없이 얘가 첫머리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위 발음은 yu라는 두 개의 자모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라는 발음은 이렇게 yu로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yue, 그렇죠? 그다음에 위엔 같은 경우에는 yuan, 그리고 윈 같은 경우에는 yun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 음모 세 가지 이, 우, 유와 결합하는 음모들을 다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번씩 따라 읽으면서 발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결합하는 음모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따라하세요. 야, 예, 야오, 요, 옌, 인, 양, 인, 용. 네,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으로
우와 결합하는 운모들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와, 워, 와이, 웨이, 완, 원, 왕, 웡. 네. 자, 마지막으로 위와 결합하는 세 개의 운모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웬, 윈. 네. 총 20개의 결합 운모 들어보셨는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합 운모 표기상의 주의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종합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와 결합하는 운모가 만약에 앞에 다른 성모 없이 다른 자음 없이 제일 앞에 이 모음이 나오게 되면 I는 네, Y로 바꿔서 표기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 점에 유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표기를 봤을 때 발음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즉 YAO라고 써 있을 때 이 발음은 이아오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YOU라고 써 있을 때 발음을 이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I와 결합은 I를 YI로 바꿔준다 라는 점 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와 결합했을 때 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U를 네, W로 바꿔준다라는 점 네,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위 발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자모 YU를 이용해서 표기한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예, 이렇게 YUE, 위엔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네, YUAN, 그리고 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YUN으로 바뀐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우 같은 경우에는 표기할 때 이유라고 하기 때문에 쓸 때는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아직 성모를 자음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지어우 같은 경우에도 예, 지어우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 표기는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 이 글자를 보고 읽으실 때 지우라고 읽지 마시고 지오라고 읽으시되 쓸 때는 네, JIU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표기상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IOU는 네, IU로 표기된다라는 거 그리고 UA는 발음이 UI로 표기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원 같은 경우에는 UN으로 표기된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성모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네, 오늘 운모를 배울 때 이런 운모들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구나 라고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운모 35가지, 기본 운모 15개, 그리고 결합 운모 20개 모두 다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발음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발음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 선생님 발음 잘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예, 왜, 요, 옌, 웬, 완, 원, 웡.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앞으로 성모를 배우게 되면 이제 성모와 결합한 상태에서 또 이 운모들을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또 연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운모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단어를 배우게 되실 때 그때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운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의 음절은
운모와 성모로 구분이 되고요. 그랬을 때 그 음절의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 그 우리나라 말에 중성과 종성에 해당되는 운모, 이 부분은 주로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운모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운모 15가지, 결합 운모 20가지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운모는 단운모, 복운모, 그리고 부성운모, 건설운모로 구분이 되고요. 기본 운모에 이, 우, 유, 이 세 가지 운모가 결합한 것을 결합운모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그 발음 기호를 봤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냥 학습하기 편하도록 분류해 놓은 그런 명칭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각각의 그 자모를, 라틴 자모를 봤을 때 어떻게 발음하는 것인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습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방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빵老师辛苦了。你也辛苦啦，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再见。